아는 변호사님 소개로 가가지고 사건을 맡겼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오게 됐다. 그때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폭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2017년 뭐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애들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변호사 선임이 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결과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면 뭐 사회적인 그런 좋은 글씨 같이 이제 낙인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 가해 학생을 처벌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라는 거는 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가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라는 거, 이런 요건에 해당돼야지 학교장 종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한 측에서 나는 학교폭력 여기서 종결할 생각 없고 끝까지 가겠다, 학폭위로 가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학폭위로 가는 거지 자체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가해자로 신고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학교장 종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원한다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신고한 측에서 원치 않아야지만 종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학폭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선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하신 변호사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결과를 잘 내는 변호사님, 이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변호사 경력이 한 7년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 사건이니까 뭐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잘 용서해 주겠지, 잘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형사사건 많이 해보면 학폭도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건데 그 학폭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교육청에 가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형사사건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학폭사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는 변호사님 소개로 가가지고 사건을 맡겼는데 이제 결과가 잘못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오게 됐다. 그때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학폭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하고 학폭 사건의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형사 사건은 어떤 죄가 범죄가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제형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폭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학폭 사건에서는 따돌림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돌림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형사 사건만 많이 하셨던 변호사님 같은데 학폭 사건을 맡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다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형사 사건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벌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할 때는 대형 로펌이다. 저기 변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내 일을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호사가 많은 그런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시는 경우에 누가 일을 처리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입 변호사한테 그냥 일 맡겨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누가 일을 처리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는 돈은 돈대로 드리고 사건은 그냥 완전 생짜한테 맡기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증거 확보 방법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피해를 더 부각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라고 하면 사과 반성을 통해서 이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야지 되는 거고요. 나는 신고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 난 진짜로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 학생 입장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가해 학생들이 내가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쟤네가 안 했다라고 나올 거를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 증거라는 거는 신고한 다음에는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무슨 피해를 입으셨나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뭐 놀리고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이 더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잘 얘기를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가 얘기하면 더 아이들이 얘기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아이를 직접 만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상황 파악하는데 더 쉽기도 하다. 가해 학생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물어봐요. 실제로 했느냐? 한 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허위 신고인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도 방향 설정에 맞춰서 잘 해결을 해서 학교장 종결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